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이야기보다는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이터 시각화가 정확히 어떤 데서 쓰이고 어떤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등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와서 소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유명한 차트를 하나 소개를 할 거고요. 그 해당 내용 중에 있는 부분들이 제가 실제로 강의에서 좀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혹시 강의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경우에도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데이터의 분석과 발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데이터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결론을 직접 도출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죠. 데이터라고 하면 이 관찰 대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사실 혹은 숫자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우리가 숫자로만 나열되어 있는 일종의 덩어리나 뭉치 같은 것들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팩트 같은 것들을 모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숫자 아니면 글자거든요. 이런 것들에다가 시각적인 요소들을 입력을 해서 자료를 보는 분들이 이 데이터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혹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설득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실무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는 차트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실무에서는 그렇긴 한데 이 데이터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소개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건 저 같은 이제 정보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실무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써먹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숫자나 글자로만 되어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라는 일종의 실무적인 방식 혹은 실무적인 스킬들을 이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시각화는 어떤 데서 찾아볼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어떤 자료들이나 혹은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을 찾아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역사적인 측면이죠. 과거에 어떤 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느냐, 이런 데서 찾아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 시각화를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처음부터 되게 약간 노란 페이지가 이렇게 되게 눈에 띄는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원본의 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라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빼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여기서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강의를 나갈 때 제가 초반에 많이 소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이팅게일 맞습니다. 실제로 간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 시각화라는 분야에 접근하게 되면서 나이팅게일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파이오니어라고 하죠. 선구자라고도 할 정도로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유럽 내에 있는 병원들의 위생 시스템을 한 단계 업데이트 시킨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데이터 시각화 면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데이터 시각화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역사적 이야기를 좀 해보면 1853년에 크림 전쟁이 발발하거든요. 1854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여기에 같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참전한 병사 5명 중에서 1명은 거의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야전병원에 나이팅게일이 가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있었던 사망자들의 수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고, 사망자들은 어떤 식의 이제 변화를 겪었느냐를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로만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자료가 실제로 있었던 그 데이터들입니다. 죽음의 원인을 총 3가지로 나눴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위생과 관련된 질병들로 인한 사망,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제로 입은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표나 숫자 같은 것
것들만 보면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에서 어떤 특이점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전달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나이팅게일이 판단을 해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이상하다라는 걸 먼저 체크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뒷이야기는 이 자료들 자체가 전쟁에 참가했다가 이제 종료가 된 다음에 기록이 되고 관련 행정가들한테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공무원한테 연구자료 제출해서 관련 정책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행정가 중에 한 명이 나이팅게일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중간에 보시면은 갑자기 그 숫자의 변동이 일어난 시기가 생깁니다. 그럼 그 숫자의 변동이 일어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데이터 시각화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에 있는 자료들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가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엑셀로 바꿔보면은요. 제가 원본에 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엑셀로 그냥 잠깐 변형을 시켰는데 감염병이고 그 다음에 중간이 기타 모든 원인, 그 다음에 상처 및 부상 이렇게 총 3가지고요. 1854년, 1855년, 그 다음에 1856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특정한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인지하는 방법은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 달까지 기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실제 나이팅게일이 그린 기준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1854년 4월 달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56년 3월 달에 이 기록이 끝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알아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경우는 기본적인 팩트나 숫자 같은 것들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 그대로 윗분한테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자료를 만들어냈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숫자로만 보셔도 대략적으로 뭔가 파악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 및 부상 부분에 있는 사망자하고 감염병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사망자들의 단위가 확실히 다르죠. 만약에 이때 당시에 엑셀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고값, 최소값 나누고 평균, 중앙값, 빈도, 어떤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지 나오겠지만 이때 당시에 나이팅게일은 이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자료의 연출이나 이런 우리도 사실 현실은 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좀 단순하거나 슬라이드 정보 자체를 시각화하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디자인으로 뭔가 힘을 좀 더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아마 이때도 좀 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은 요거를 차트로 풀었다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가 이런 방식의 Diagram of the Causes of Mortality라고 하는 저희가 그렇게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생과 사의 원인이 됐던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후에 찾는다라고 하시면 로즈 다이어그램으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찾느라 한참 걸렸는데 콕스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차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쐐기 다이어그램이다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차트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연도가 시작되는 부분이나 시간을 1854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1855년 3월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표현을 했고요. 공유하고 있는 각도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실 때는 지금 푸른색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위생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인 부상과 관련된 사망자 수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의 경우가 이제 기타 다른 이유로 사망한 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어떻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느냐? 왜 파란색이 큰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쟁이라고 하면 직접적인 상처로 인한 사망이 많을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 중에서도 위생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이 차트는 두 개의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부분하고 왼쪽에 있는 작은 부분인데 이게 1855년에서 끝난 다음에 1855년 4월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상대적으로 원의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왜 이 사이에 크기의 차이가 생겼느냐? 이 사이에 위생위원회라는 그 단체가 있었대요. 나이팅게일이 후원한 단체인데 1855년 3월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일을 주로 했느냐면 하수관 청소하고요. 환기시설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처분했대요. 병원인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제 관련 유튜브 채널이나 책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유럽에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잡혀 있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관련된 책도 좀 찾아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병원 자체가 건물 하수구가 그냥 막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오염되어 있는 물 위에 건물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관이 막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동물들의 배설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쌓여 있었겠죠. 병원 자체가 위생이랑은 거리가 멀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위생위원회가 청소만 열심히 했답니다. 하다못해 이 손 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발명이 된 거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의 위생 체계를 바꿈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위생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사망자 수는 좀 줄어들게 된 상황이죠. 그냥 줄어든 게 아니고 엄청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형이 있었다라는 걸 차트 형태, 지금 보고 계시는 로즈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상대적으로 위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역사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나이팅게일과 로즈 다이어그램은 꼭 한 번씩은 언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임팩트 있는 자료를 이제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차트 자체를 보시면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차트 어떻게 그리지? 요걸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신경 써서 혹은 좀 특이한 형태를 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도 이걸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름을 부여하고 가끔씩 이제 쓰이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들이 나이팅게일이 썼고 유명한 그래프니까 지금도 많이 써야지 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는 형식이에요. 이 다이어그램 자체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에서 의료총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좀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임팩트 있는 시각화 스타일이 필요했고 특히나 여기에 위생위원회가 끼어듦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원형의 차트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고 특이하고 아름다운 그래프들도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데이터 시각화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그래프를 멋들어지게 그리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이유도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트를 그리지 못한다고 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가 상황의 변화를 일으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강의할 때 어떤 내용까지 좀 덧붙이냐면 그 다이어그램이나 차트가 그려져 있는 이 원만 보시지 말고 아래쪽에 있는 요 텍스트의 위치 혹은 이제 텍스트의 무게감도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는 어떤 거냐면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란색은 위생으로 인한 질병, 그 다음에 검정색 계열은 기타, 그 다음에 붉은색은 부상,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 형태로 쭉 나열을 해놨고요. 요즘에는 법례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쓰죠. 제가 추가한 것처럼 차트 위에 직접적으로 얹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텍스트 형식으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직접 추가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트만 그린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해를 얻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도 이 차트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초점 맞추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아무래도 좀 동시에 사용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필요한 기본 차트는 엑셀에 그리시고 그 다음에 설명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면 파워포인트에서 얹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앞으로도 제 영상에서 많이 나올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데이터 시각화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데이터 시각화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 디자이너 센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